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제 언론 보도가 났던데 그 일시지급 퇴직금 제도를 이제 폐지하고 사업장마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겠다.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를 했어요. 그 일단 기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이제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인구 대책 3탄으로 퇴직연금을 이제 의무화하고 공제 한도가 지금 이제 세액 공제 한도가 7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더 추가해가지고 900만 원까지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 3년 한시적으로 할 거라는 계획이네요. 이 기사 내용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제 일시금 퇴직금 지급하는 것을 이제 폐지하고 이러면 이제 목돈이 생기면 사업한다고 날리고 자녀들 뭐 집 사주고 결혼시키는데 보태고 하면서 날리고 노후 대책이 안 되니까 노후 대비가 안 되니까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겠다. 즉 이제 한국판 401K가 도입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노동조합에서 반대했다고 해요. 이제 정부가 이런 시대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세액 공제 한도도 더 많이 늘려주겠다.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당장 여기서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마다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이제 아마 이번 정부 안에 제도가 마련될 것 같아요. 빠르면 이번 정부가 끝나기 전에 강제 도입되고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반대할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강제가입이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듯이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입니다. 이 댓글을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막 2,000개 이상 댓글이 달렸던데 좋은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반대하는데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그 공적 연기금이 결국에는 고갈될 거거든요. 그리고 세금으로 부담하지도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왜냐? 세금 낼 아이들이 없다 그랬죠.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세액 공제 한도도 늘려주고 그리고 이제 일시금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그 IRP 개인 퇴직연금에 넣으면 그리고 연금 형태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퇴직 소득세도 깎아줍니다.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국민들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마지못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셔야 돼요. 제가 계산했던 그 엑셀 계산 서식에 따르면 여러분이 하루라도 이 연금 펀드 내에서 투자를 하지 않을 때 하루에 여러분들이 물론 그 손실은 아니겠죠.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냐면 제가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연 평균 수익률 30년 동안 15%라 그러면 뭐 기분 좋게 좀 높여봅시다. 실제로 그 S&P 500이 지난 20년 동안 15% 정도 계속 연 상승을 했으니까요. 연 15%라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1760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판 401K가 강제 도입됩니다. 말은 강제 도입이라서 약간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제도입니다. 얘기했죠. 401K로 100만 장자가 되어 나오는 미국 근로자가 41%나 된다고 가입자에. 그리고 세액 공제 한도를 이제 한시적 아까 그 기사에 보면 3년간 200만 원 더 추가해가지고 9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봉 5,500 이하라 그러면 900만 원에 16.5%를 세액 공제하면 아마 150만 원 정도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금융기관, 은행이나 이 정권사에서도 DC형, 이 확정 기여형이라고 그래요. 이 직접 여러분이 운용 지시를 해가지고 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맡아서 굴려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 DC형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의 연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1%도 안 됩니다. 그 기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퇴직연금 수익률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대충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절반을 또 수수료로 은행에 뺏기네요. 금융기관에 뺏기네요. 당장 이런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퇴직연금 수익률 절반을 수수료로. 자, 연수익률이 1% 정도 돼요. 지금 1%. 그러니까 왜 1%밖에 안 되겠어요? 제가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S&P 500에 그냥 투자해도 연 15%는 나오는데 그 금융기관에 맡기는 DC형 자금이 대개 이제 투자 손실을 두려워해서 안전한 채권이나 예금에 그냥 넣어놓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계좌 운용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런 금융기관에서 운영을 해주다 보면 그 수수료를 0.47% 떼가면 뭐 0.5%밖에 안 되죠. 실제 수익률은 0.5%면 맡길 필요도 없죠, 그냥.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퇴직연금이 의무화되어 간다면 금융기관도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이 수익률을 높여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 401K에서 봤던 피델리티 자산운용사처럼 100만 달러 이상 벌어 나오는 그런 근로자들이 많아야 돼요. 그죠? 19만 6천 명 정도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퇴직연금이 직장에 강제적으로 도입되면 여러분들의 이제 연봉의 뭐 10% 일정 부분을 이제 떼어가지고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이것을 이제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에 여러분들이 운용 지시를 해가지고 굴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미국 3대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자, 이걸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럼 이 연금계좌에서 왜 미국 ETF를 투자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면 안 되는가? 물론 뭐 해도 되죠. 자, 어쨌든 연금계좌에서 DC형 확정기여형으로 운영하는 펀드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죠.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에서는 원금 손실을 안 보려고 돈 맡긴 사람한테 욕 얻어먹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채권이나 그냥 예금에 넣어둔다 그랬죠. 그래서 연수익률이 1%밖에 안 되고 하지만 여러분은 좀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나마 원금 손실이 위험이 없는 안전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 미국 증시는 안전한지 살펴야 되겠죠. 우리나라 증시와 비교해서 국내 주식형 ETF는 왜 하지 않나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연금계좌 펀드에서는 굳이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주식형 펀드는 위험합니다. 당연히 그죠? 원금 손실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퇴직 시까지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쨌든 미국 증시는 우상향합니다. 모든 시련과 역경을 견디고 결국에는 우상향합니다. 근데 한국 증시에서는 왜 장기 투자가 되지 않느냐? 이 거래세 때문이죠. 제가 볼 때는 크게 거래세 절반 그리고 공매도 때문이기도 해요.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한국 주식은 한국 증시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정권거래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거의 망한 그리스가 유럽의 그 그리스가 아직 이 거래세 제도를 갖고 있죠. 원래 0.3%였는데 조금 깎아줬어요. 더 매매를 자주 하라고 0.25%로 깎아줬네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이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잦은 매매를 유도하거든요. 이 거래세가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비대면 계좌로 개설하는 계좌는 거의 수수료도 없고 거래 수수료도 없고. 그런데 미국 증시는 양도소득세 제도를 갖고 있거든요. 양도소득세는 22%입니다. 물론 250만 원까지는 공제해주고 그 초과 수익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거든요.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왕복 0.5%, 조금 싼 증권사는 0.2%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한참 매매를 할 때 선물, 개별 종목 이렇게 미국 주식은 해외 선물, 미국 주식 개별 종목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할 때 한 달에 거래세를 얼마나 냈냐면
$700 가까이 냈어요. 아주 그 증권사에 좋은 고객이죠, 그죠? 그래서 미국 주식은 이렇게 거래를 자주 하면 안 돼요. 그냥 한 번 사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계속 적립식으로 사 모아야 됩니다. 그게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저는 이제 옛날만큼 그렇게 잦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ETF만 하니까 개별 종목은 갖고 있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 우리나라 개인들이 개별 종목을 투자할 때 평균적으로 얼마 기간 동안 보유를 하냐 하면 한 달 정도예요. 한 달도 굉장히 많아요.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일주일 들고 있기도 힘듭니다. 사면 바로 팔고 싶어요. 그럼 이 매매 수가 많을수록 수수료, 거래세, 매도시 발생하고 손실의 경우에 부과되죠. 이것 때문에 결국 원금이 계속 녹아내립니다. 원금 손실되고 수익률 악화도 필연적으로 동반하죠. 게임의 횟수가 많으면 반드시 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잦으면 수익률 악화도 필연적으로 동반됩니다. 여러분 그 피망 그 게임에서 포크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처음에 10억 가지고 뭐 10조 만들었다가도 털리는 거는 한순간이죠. 게임의 횟수가 많으면 결국에는 영원으로 잃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처럼 주기적으로 사 모으기만 하고 팔 때는 퇴직 후에 이제 은퇴 자금으로 팔아야 돼요. 팔면서 이제 생활비 해야 돼요. 그래야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은 이런 제도 때문에 장기 투자가 안 되죠. 코스피 차트, 코스닥 차트, 최근 뭐 20년만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연도별 정권 거래세 납부 규모가 이게 지금 전체거든요. 2조 9천억, 4조 6천억. 이게 지금 전체입니다. 개인, 기관, 외인 다 포함해가지고 당장 2018년만 봐도 전체 7조 9천억이 정권거래세로 거쳤는데 이 중에서 5조 2천억을 개인이 냈어요. 기관과 외국인 합해가지고 2조 7천억 정도 납부했죠. 그래서 개인 매매 회전율이 기관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기관 외국인 합해서 2번 사고 팔 때 개인은 4번 사고 판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 개인들이 장기간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그럼 안전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미국 주식 뭐 투자 카페나 그런 데서. 그러면 제가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하는 얘기가 항상 있는데, 미국 증시는 안전한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전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증시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 들어 다우존스 120년 차트를 보라. 자, 실제로 한번 볼까요? 다우존스 120년 차트가 어떻게 됐는지. 자, 이것이 다우존스 120년 차트입니다. 아주 다우존스의 격동적인 역사 한 차트로 한번 살펴볼까요? 거의 1816년에 이제 다우존스가 이제 이 지수를 내기 시작했으니까 다우존스 종목에는 대형주 30개가 포함되거든요. 그 중에서 아마 보잉이 비중이 제일 클 겁니다. 보잉 항공사 있죠. 자, 이 차트를 좀 큰 차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굵직굵직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1816년부터 아마 이때 대폭락은 대공황 시절이었을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 겪고, 그리고 한국전쟁, 1950년대 한국전쟁이 있었고, 60년대 베트남전쟁이 있었고, 70년대 중동전쟁, 오일 쇼크가 있었죠. 그리고 80년대, 87년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습니다. 그죠? 90년대, 90년대를 넘어서 이 당시 아마 걸프전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 부시 시절 걸프전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2000년 초반은 IT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대폭락이 있었고, 9.11 테러가 있었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 모든 역사적인 역경을 다 뚫고 올라왔습니다. 결국
다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렇게 무수한 인류사의 전쟁, 뭐 대공황, 금융위기 모두를 다 뚫고 우상향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그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경제와 정신은 산책을 나온 남자를 따르는 개와 같다. 이제 남자가 이제 계속 산책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개는 이제 남자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남자와 동행을 하죠. 이제 이 경제 규모는 남자가 나아가듯 계속 성장할 것이며 정신은 이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조정을 거치며 오르막내리막 하다가 결국 우상향 하는데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 말은 미국 정시에만 해당하는 것 같아요. 과거의 이 정시의 차트를 보면 미국 정시만 이 3대 지수가 모두 최고점을 다 돌파했거든요. 일본, 독일, 유럽, 우리나라 상해종합 정시 다 최고점 다시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전고점도 돌파하지 못했어요. 당장 우리나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자꾸 시간이 좀 걸리는데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를 볼까요? 지난 20년을 살펴볼 때 2000년 IT 버블 때 29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코스피가 아닙니다. 코스닥이에요. 그런데 지금 660포인트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5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었고 거의 뭐 고점 대비 500포인트로 떨어졌을 때는 6분의 1토막 나와버렸습니다. 도저히 못 올라가겠죠.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스닥을 볼까요? 2000년 IT 버블 당시 4200포인트였는데 고점 돌파했습니다. 결국 전고점도 뚫었어요. 거의 70% 이상 직전 최고점 대비 거의 7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ETF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ETF에 투자하면 이런 결과가 되겠죠. 코스닥 2000년 IT 버블 2900포인트에 이때 코스닥 ETF에 들어갔으면 지금 이제 668포인트인데 20년 동안 76% 손실입니다. 20년 동안 이 개인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 손실을. 근데 나스닥 2000년 IT 버블 당시 4900포인트였는데 지금 8100포인트예요. 나스닥 꼭지점에 나스닥 ETF QQQ에 투자했더라도 20년 동안 꾸준히 버텼으면 65% 수익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떤 시장에 투자해야 될지는 뭐 이 사실을 봐도 분명합니다. 그죠? 자, 오늘은 방송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전문가와 상의 후에 신중히 본인의 책임과 판단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